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기술대학교 석사과정 윤석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할 논문은 Edge LLM Enabling Efficient Large Language Model Adaptation on Edge Device via Layer-wise Unified Compression and Adaptive Layer Tuning and Bolt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24년도 대개 액셉된 논문으로 오늘자 기준으로 사이테이션 수는 13회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어, 네, 목차는 보시는 것 같이 5개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트로덕션입니다. 온디바이스에서 이제 LLM을 튜닝하기에는 LLM 자체가 너무나도 큰 파라미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라미터 사이즈가 크니까 많은 연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오버헤드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랑 백워드 패스에서 이제 주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메모리 오버헤드 같은 경우에는 그 포워드랑 백워드 패스에서 사용을 하는 웨이시나 액티베이션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주로 큰 이제 버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버헤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주로 이제 진행됐던 연구는 모델 컴프레션과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 뎁스를 줄이는 방향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모델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유지한 채 이제 LLM 내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감소시키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는 이제 퀀타이제이션과 프루닝 보통 두 가지의 기법들이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게 이제 탐색되지 않았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뎁스를 줄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LLM 블럭 일부만 이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백프로파게이션 뎁스를 줄일 수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오버헤드와 메모리 오버헤드 두 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만 이제 업데이트하게 됐을 경우에는 성능 향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성능이랑 그리고 메모리 오버헤드를 줄이는 사이에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효율적인 온디바이스 LLM 튜닝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프레임워크인 엣지 LLM이라는 기법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크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두 가지 부문으로 이제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컴퓨터 오버헤드를 제거하기 위해 로우 코스트 레이어 와이즈 유니파이드 컴프레션, 그러니까 줄여서 LUC라는 기법을 제안을 하였고, 메모리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어댑티브 튜닝 그리고 보팅 스킴 이렇게 두 가지의 기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오버헤드 감소를 이제 실제 하드웨어에서 그 이점을 가져가기 위해 하드웨어 스케줄링 모듈을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에서는 이제 세 가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파라미터 에피션트 튜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모리 에피션트 튜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컴프레션 된 튜닝, 이렇게 세 가지 기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파라미터 에피션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PET로 줄여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기법은 10% 이하의 LLM 파라미터 사이즈만을 이용해서 이제 튜닝을 진행을 하는 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PET 같은 경우에는 연산량과 메모리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온디바이스에서 LLM을 튜닝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파라미터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에피션트 튜닝 MET 같은 경우에는 백프로파게이션 뎁스를 줄임으로써 이제 튜닝에서 발생하는 파라미터, 즉 이제 그레디언트 같은 거를 줄이는 기법을 말을 하고 있는데 본 기법의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뎁스가 줄어드니까 그 거기서 발생하는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줄임으로써 메모리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성능과 메모리 사용량 사이에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서 메모리 사용량을 너무 줄이게 됐을 경우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프레션 된 튜닝 같은 경우에는 LLM 백본 크기 자체를 줄여서 튜닝하는 기법을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백본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산량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웨이트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메모리 오버헤드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컴프레션 된 튜닝에서는 백프로게이션 뎁스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그레디언트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여기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PET 같은 경우에는 로라라는 기법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서 볼 수 있다시피 기존에 있는 웨이트는 프리즈 해놓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로라 어댑터를 붙여가지고 학습을 실제 로라 어댑터만 학습을 진행을 해가지고 파인 튜닝하는 기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ET에는 LST랑 펄셔 튜닝이라는 두 가지 기법이 존재하는데 LST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그 어댑터를 그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어댑터를 그 플로우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간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실제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할 때 프로즌 웨이트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어댑터 사이에 백프로파게이션 딜레이 뎁스만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법을 LST라고 합니다. 그리고 퍼셜 튜닝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바닐라 모델 위에다가 이제 제로 인인 어텐션을 붙여가지고 이 앞쪽에 있는 어텐션만 학습을 시킴으로써 백워드 뎁스를 줄인 그런 논문입니다. 컴프레션 된 튜닝 같은 경우에는 Q로라가 있는데요. Q로라는 기존 로라에서 이 프리트렌드 웨이트를 4비트로 줄여서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기법을 설명한 논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티베이션인데요. 이제 기존 방법으로도 이제 튜닝을 했을 때 이때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이 여기서 보시면 17.75GB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제슨 TX2 메모리랑 사이에 이제 2.22배의 그 메모리 사용량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튜닝 기법으로는 온디바이스 튜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엣지LLM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면에 있어서 이제 기회를 찾게 되었는데요. 이제 컴퓨테이션 오버헤드랑 그리고 메모리 오버헤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테이션 오버헤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컴프레션된 튜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레이어에 균일하게 비트위스나 스파르시티 중 하나만 선택해서 이제 경량화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컴프레스 된 튜닝 방법에서 모든 웨이시 지금 동일하게 지금 경량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네모 같은 경우에는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비트위스 디멘션이랑 스파르시티 디멘션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오버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백프로파게이션을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레이어에서만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이 뎁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이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왼쪽 그림에서는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제 끝까지 다 안 하고 일부만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 백본 크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경량화시키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엣지 LLM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엣지 LLM이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랑 하드웨어 스케줄링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인데 이 중에서도 이제 레이어 와이즈 유니파이드 컴프레션 LUC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라마 7 빌리언을 이제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 위키텍스트 데이터셋에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 퀀타이제이션과 프루닝에 대해서 MSE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 라마 7빌리언 모델에서 앞쪽이랑 뒤쪽 단에서 퀀타이제이션 MSE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프루닝 같은 경우에도 뒤쪽에 스파르시티를 높게 가져갈수록 좀 더 MSE가 좀 더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LLM 중 일부분만 경량화에 높은 민감도를 가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일부분만 경량화에 높은 민감도를 가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MSE를 기준으로 이제 퀀타이제이션과 프루닝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비트위스를 위와 같은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을 보게 되면은 이 L은 이제 LLM에 존재하는 레이어의 개수,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퀀타이제이션 비트위스, 그 다음에 BJ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레이어의 퀀타이제이션 비트위스, 최적화된 비트위스를 이제 BJ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S over J under 퀀트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퀀타이제이션 센시티비티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SE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인디케이터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 인디케이터 내부에 있는 수식이 true이면 1, 그리고 false일 때는 제로를 반환하는 그런 수식입니다. 그래서 위에 수식을 보게 되면은 이 MSE를 이제 평균을 낸 다음에 그 평균보다 그 레이어의 MSE가 더 높게 되면은 이제 퀀테이션 비트 위스를 하나 더 높게 가져갔고 만약 평균보다 낮게 됐을 때는 그냥 그 베이스 퀀테이션 비트 위스로 가져가게끔 이제 비트 위스를 결정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루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노테이션이 존재하게 되는데 L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고 P는 이제 타겟 오버롤 프루닝 서버시티라고 전체 프루닝을 얼마나 가져갈지 수치를 P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PJ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레이어의 프루닝 스파시티 레시오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 over J under prun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레이어의 이제 센시티비티로 MSE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수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전체 MSE 중에 이 현재 레이어의 MSE에 대한 비율이랑
그 다음에 오버롤 스파시티 레시오랑 그리고 레이어 개수를 곱해가지고 그 해당 레이어에 있는 스파시티 레시오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댑티브 레이어 튜닝 앤 보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어댑티브 레이어 튜닝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 전체에 이제 엑시드 레이어를 여러 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t 언더 t-1은 원래 기존의 엑시트 레이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때 이 엑시트 레이어는 t 언더 i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ti는 오른쪽 수식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수식을 실제 아래 예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저희 모델 레이어 개수가 8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엑셀 레이어를 하나만 가져온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어 넘버 같은 경우에는 0번부터 7번까지 존재하게 되고 이제 맨 위에 있는 레이어가 지금 T0 그러니까 오리지널 엑셀 레이어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오리지널 모델인 거고 오른쪽에 이제 T를 2로 가져가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애가 이제 오리지널 엑셀 레이어로 존재하게 되고 아래쪽에 이제 T0 같은 경우에는 T는 2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i가 0일 때를 대입을 하면은 1 곱하기 그 다음에 2분의 8 해서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1을 빼주니까 J가 3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L3에 T0가 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T를 1부터 4까지 했을 때 액신 레이어가 이렇게 서로 동일한 간격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레이어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결정된 액실 레이어를 이제 매 이터레이션마다 이제 무작위로 액실 레이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있는 액실 레이어까지만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모델 웨이스를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로라 어댑터를 각 레이어마다 붙여가지고 그 로라 어댑터를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팅 스캠인데요. 보팅 스캠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액션 레이어에서 아웃풋들을 이제 다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웃풋들 생성된 곳에 이제 포스트 소프트맥스를 구하게 되는데요. 포스트 소프트맥스를 구했을 때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애를 기준으로 이제 최종 아웃풋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 아웃풋을 결정하게 되면은 이제 그 최종 아웃풋 이전에 있는 웨이트들에 대해서만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뎁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제 LUC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모델 웨이트를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댑티브 레이어 튜닝을 통해서 이 백프로파게이션 뎁스를 전부 다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레이어에 대해서만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변형을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드웨어 스케줄링 부분인데요. 하드웨어 스케줄링의 이제 모티베이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저희가 백본을 경량화시키고 그다음 백프로파게이션 뎁스를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에서 적용한 튜닝 기법으로 이제 연산 패턴이 불균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 패턴을 맞춰주기 위해서 스케줄링이랑 오프로딩 스트래지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스케줄링 모듈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시나 액티베이션을 전부 다 SRM에 올려야지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때 SRM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은 SRM은 512KB에서 1MB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 모든 웨이시나 액티베이션을 올려서 연산을 수행하기에는 SRM 크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모리 스케줄링이랑 오프로딩 스트래지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코스트 모델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본 논문에서는 이제 서칭 오브젝티브라고 해가지고 이 스케줄링을 하나의 문제로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그래프 트래버설 프로블럼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 LLM 모델 연산을 이 위에 있는 표와 같이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왼쪽 이제 Y축이 배치, 그리고 X축이 토큰, 그리고 각각 레이어로 부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이 네모난 애를 이제 스퀘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스퀘어 사이에 선을 이어가지고 이제 연산 순서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화살표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밸리드 패스라 해가지고 이 화살표 방향으로 연산을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밸리드 패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컨스트런트를 지켜야 되는데요. 이 각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 연산이 동일한 행에 존재하는 인접한 레이어가 완료됨에 의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로우에서 진행되는 연산은 이 앞에 있는 레이어와 그 뒤에 있는 레이어의 로우와 이제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한 로우가 끝나야지만 그 다음 레이어에 있는 로우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액티베이션과 웨이트 그리고 캐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같은 게 전부 다 이제 온칩 SRAM에 로드되어야 스퀘어 연산이 가능하다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그 온 디바이스에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SRAM의 모든 파라미터가 존재해야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축적된 데이터의 양이 메모리 용량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컨스트레인트.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때 이 컨스트레인트를 전부 다 만족하면서 실행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이 하드웨어 스케줄링의 주요 목적입니다. 하드웨어 스케줄링에는 이제 크게 이제 블록 서치 스페이스랑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포스트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존재하는데요. 블록 서치 스페이스에서도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또 나뉘게 됩니다. 이때 efficient scheduling for computation 그러니까 이 연산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row by row랑 missed column by column and row by row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row by row는 여러분이 이제 그냥 글자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로우마다 연산을 처리하게 되는 건데 로우 단위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액티베이션 풋프린트가 이제 액티베이션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액티베이션을 바로 다음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그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풋프린트를 줄일 수 있기는 하나 이 각 배치마다 이제 웨이트를 계속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웨이트 쉐어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웨일 로드와 그리고 IO 코스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때 컬럼 바이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럼 단위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컬럼 단위 연산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웨이 쉐어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웨이프 프린트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액티베이션을 계속 축적해 놓고 그리고 액티베이션을 계속 이제 빼줘야 되는 그 오퍼레이션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제 제한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풋프린트를 줄여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컬럼과 로우 단위 연산을 혼용해서 이제 연산 스케줄링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프로딩 스트래티지인데요. 이때는 두 가지 오버래핑이랑 텐서 플레이스먼트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오버래핑 같은 경우에는 다음 레이어 웨이트 로드랑 그리고 다음 배치 액티베이션 로드 그리고 이전 배치 액티베이션 업로드 그 다음에 현재 배치 연산 이 네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오버래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텐서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하이어키에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왼쪽 노테이션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각각 이제 웨이트 비율, 액티베이션 비율, 그레디언트 비율 이렇게 세 가지 비율을 통해서 이 메모리 하이어키에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efficient scheduling, offloading strategy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설치 스페이스의 이 두 가지 갈래를 통해 이 네 가지 방법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스케줄링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코스트 모델인데요. 코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스케줄링 모듈을 통해서 이제 스케줄링이나 오프로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실행 시간이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모델인데 이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코스트 모델에서 이제 실행 시간을 예측을 하고 이제 그 실행 시간 예측한 것을 피드백을 넣어줘가지고 이 설치 스페이스에서 어떠한 전략을 설정을 해야 될지 그것을 반복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최적의 이제 하드웨어를 어떻게 스케줄링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프로파일링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샘플 데이터를 획득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이제 하드웨어 파라미터를 캘리브레이션 한다고 합니다. 이때 하드웨어 파라미터를 캘리브레이션 한다는 게 이제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웨이시나 액티베이션 그레디언트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연산을 어떻게 수행할지 이러한 스케줄링 관련된 이제 그 전략들을 캘리브레이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역할을 오티마이저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던 메모리 공간을 넘는 경우에는 일관된 이제 규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세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실행 시간 예측은 왼쪽 수식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레이턴시 그 D램에서 SRAM으로 읽어오는 레이턴시, SRAM에서 DRAM으로 쓰는 레이턴시, SSD에서 DRAM으로 읽는 레이턴시, 그리고 D램에서 SSD로 쓰는 레이턴시, 그 연산 레이턴시 이 5개 중에 가장 큰 애로 실행 시간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가정은 이제 모든 연산들이 완벽하게 오버래핑 된다는 가정을 통해서 위와 같은 수식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실험 셋업은 일단 데이터셋으로는 MMLU랑 위키텍스트, 그리고 모델은 라마 7빌리언, 그리고 알고리즘 이제 비교 대상으로는 로라, LST, 스파스 GPT, LLM QAT를 이제 비교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때 소타 시스톨릭 엑셀레이터를 이제 하드웨어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엑셀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 가속기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LLMQAT랑 스파스 GPT에 있는 이제 코드를 사용해서 이 LUC를 이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컨피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D램은 8GB를 할당을 하였고, 그리고 온칩 SRAM은 1MB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평가는 스케일심이라는 이제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실험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알고리즘 이제 평가인데요. 이제 왼쪽 수식을 보게 되면은 이제 파셜 튜닝이랑 LST랑 비교한 결과가 있게 되는데, 파셜 튜닝에 비해서 이제 제한하는 방법이 동일한 스파르시티랑 이제 메모리 요구량에 비해서 이제 0.70의 MMLU 향상이 있었고, 그리고 LST랑 파셜 튜닝에서도 이제 4비트로 이제 에버리지 비트를 줄였을 때 0.85랑 1.19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그리고 에버리지 비트를 3비트까지 줄였을 때 파셜 튜닝에 비해서 1.07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LUC를 이제 각각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이제 베리언츠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를 비교를 하였는데요. 이때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레이어에 이제 동일한 컨텐션 비트 위스랑 프리닝 스파르시티를 적용하였고, 랜덤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제 모든 레이어의 무작위로 이제 제한하는 LUC 기법을 적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비트가 5비트였을 때 이제 유니폼이랑 랜덤에 비해서 실제 이 제한한 기법을 그 플리하게 사용을 했을 때 1점 이제 펄플렉서티가 1.9 그리고 0.5 더 낮은 수치를 보였고, 그다음 유니폼이랑 이제 4비트 기준으로 했을 땐 유니폼이랑 랜덤에 비해서 1.28, 1.23 좀 더 낮은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비트가 3비트였을 때는 유니폼이랑 랜덤 대비 2.49랑 1.68 낮은 수치를 이제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 퍼플레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좀 더 좋은 수치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하드웨어 평가 기법인데요. 이때 하드웨어 평가 기법에는 5가지 이제 미리 알아야 될 사전 지식이 존재하는데, 어댑티브 레이어 튜닝은 가속기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LUC를 지원하기 위해서 D램과 SSD에 경량화된 웨이시 저장되게끔 수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수정이 왜 필요하냐면은 LUC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 위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비트 위스를 다 고려를 해서 저장할 수 있게끔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쉬운 설계를 위해서 여기 이 기법에서 스파시티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 하드웨어 이벨레이션을 할 때는 스파시티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를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렉서블 프리시전, 그러니까 다양한 비트위스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맥 유닛을 이제 사용을 하였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제 마이크로 21년도에 나온 이제 플렉서블 프리시전 맥 유닛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드웨어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 스케줄링 모듈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실험 결과는 이제 어댑티브 레이어 튜닝만 적용했을 때는 2.24배 스피드업, 그리고 프리닝까지 추가로 적용하면 2.37배, 그 LUC를 4비트로 내렸을 때 3.38배, 그리고 LUC를 5비트까지 내렸을 때 2.92배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